코너 제목은 없지만 항상 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제 머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아닙니까?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고.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 근데 그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하죠. 제 용모는 20대는 정말 출중했습니다. 개선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죠. 제가 대표님을 안지 오래돼가지고, 예. 변천사를 아시는 분의 말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제가 훨씬 나았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뭐랄까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20년 동안. 이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일관성. 용모 일관성. 자, 국정이 아니죠.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대개 이제 시정연설은 그 다음에 본 예산을 그렇죠. 예.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상정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인데 추경 예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다가 한 달 사이에 2번 온 셈이죠. 제스처, 그러니까 물론 협치라는 시대적인 키워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실제 대통령이 국회를 매우 존중하겠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제스처 커요 아주 지금. 네, 그런 게 크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그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입지를 줄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어제도 뭐 끝나고 나가면서 보통 보면은 도도하게 곁눈질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양쪽에 자기 쪽 당, 여당 의원들 악수만 하고 가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날 이렇게 오지 않았던 차담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 스킨십이죠.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니까. 거의 뭐 F킬러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F킬러를 발견한 모기.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네. 성토하는 글들도 있던데 사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입장할 때는 서 있었지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도 어떤 의원이 묻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올 때도 우리 일어서지 않았나 물론 그렇죠. 박수는 안 쳤지만은 그래서 일어서는 것 자체는 차종 손님에 대한 예의다. 당연히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또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 민주당도 입장할 때는 일어섰었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있다면 제 저는 기억으로. 일어섰어요. 그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어요. 예, 퇴장할 때도 일어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그냥 가운데 여당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어제는 이제 여기저기 막 다 휘저었죠. 휘저고 달면서 야당 대표도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막 악수하러 가고 원래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악수하니까 곤란하죠 이거.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곤란하게 만들었고 PPT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부분도 이제 PPT가 더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직접 와서 연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라는 그런 게 마음으로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노력이기도 하고요. 보라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국회가 이렇게 되면 공이 국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땐 좀 계산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인사 문제는 OX거든요. 중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 내용에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통과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도 이렇게 주장하고서 일부 반영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통으로다가 아예 안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심의를 하다가 막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그 다른 야당들이 그 여당하고 같이 합의라니까 기습 합의다.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 놓고 예정된 수업이 진행되니까 기습 수업이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안 간 거죠 일부러. 기습 합의했다고. 나 좀 화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 화를 입는 거는 본인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만 나오면 코너 제목이 문자로 쇄도해요. 오늘 새로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노르가즘이라고. 예. 아침에 듣기에는 좀 그러하네요. 네, 노르가즘. 괜찮습니다. 눈에 차례 노르가즘. 야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려면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것, 그 예산, 추경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거나 추경 예산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불참했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정당을 갖다가 다른 당을 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정당을 해산해야죠. 그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이에요. 원래 전략은 본인들이 안 가놓고 자기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뭐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안 먹히지만 목적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피해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야 되는데 진짜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해자라 그러는 거죠. 새로운 어딩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코너를 하게 되면. 미리 생각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죠. 국어에 대한 얘기. 우리말 올바로 쓰기 뭐 이런 거죠. 우리말 올바로 쓰기. 이제 이 추경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문제 삼은 한 사람 여기서는 아마도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 정도는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힘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는 정부가 추경이 급하니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장관 하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생각해서 추경도 대단히 이제 깐깐하게 이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추경을 갖다가 지금 사실 돈이 세금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한 10조 정도가 더 거쳤어요. 그 세금을 더 걷었다는 게 아니라 거쳐진 세금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어디다 쓸 것인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가외돈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돈을 좋은 데 쓰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어떤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추경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에요. 인사는 인사대로 가는 거고 추경은 추경대로 가는 요 맥락을 일단 청와대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꺼내고 시정연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잘못 짚었어요. 언론들도 이걸 갖다 연계하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공식을 갖다가 타당하지 않는 공식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읍소할 것이다. 네. 추경 예산을 위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읍소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추경은 추경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도모문이죠. 이거 정당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 밀고 갈 것이다. 그 인사 문제가 그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인사 문제에서 시간은 누구 편인가? 제가 볼 땐 정부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시간은 가면 갈수록 이건 계속 반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임명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때는 이미 정부 조직법이라가 추경은 다 통과된 상태일 테니까. 목적 한반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산을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정부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 걸렸다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흔한 일반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졌는지 물에 빠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죠. 아, 참네. 어떤 사안이든 이렇게 도마에 올라오면 착착착착 요리가 돼가지고 순서대로 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는 지정한 날짜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일 내에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강경화 후보도 이틀 남았는데 뭐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보자면 이 두 후보가 큰 문제가 없으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불똥이 이 헌재 소장 후보자한테 가서 이분이 통과 못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표결로 가면? 지금 표결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네. 김희수 이 헌재 소장 내정자는 네.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강경화 후보보다는 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낙마 요구가 낙마시키는 요구가 안 들어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또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부결시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의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렇긴 한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강경화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김희수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인데. 근데 그 논리가 국민들 눈에는 그런 애가 자기 부모한테 청바지 안 사주면 나 자해하겠다. 청바지 안 사준 데 대한 불만이 있을지. 청바지 안 사주면 벗고 다니겠다 이런 정도죠. 예? 그냥 칼로다가 뭐 이렇게 배를 찌른다거나 지금 이러고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인 거죠. 김인수 헌재 소장 어쨌든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인수 헌재 소장도 표결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가 21일까지 예. 오늘부터 13일부터 21일까지 휴회 결정을 어저께 내렸어요. 예. 그래서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고 22일 날 아마 열리게 될 이것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 빠르면 22일 날 열리게 되고 늦어도 26일 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어요. 예. 두 날 중에 하루에 김수 재판관 이제 이 동의안이 예. 상정이 돼야 되고 상정이 안 되면은 이제 계속 연기되거나 예.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거나 예.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에 이제 봉착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인준투표를 갖다 하려는 또는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도 거기 동의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저는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낙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단히 어렵다고 보신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지는 국민당까지 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 인사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실제로 강경화 후보, 물론 여론.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쯤 가면은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이제 홍준표 대 X의 그 싸움. 예. 그 이제 그게 당대표 선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일에 지금도 그렇지만 더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절차적으로 보자면 강경화 후보나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채택해 달라고 날을 하나 지정해서 다시 지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안 되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임명을 그냥. 네. 예. 근데 그런 절차를 따져보면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후보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예, 그때까지는 이제 윤명세 장관이 예.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 그 직을 갖다가 특별하지 사임해 가지고 예. 뭐 차관이 되리하지 않는 한 그 구정권의 그 마지막 장관 이명수 장관과 함께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은 그럴 경우에는 예. 그리고 뭐 아니라, 이왕이면은 새 정권의 그 첫 미국 순방이기 때문에 새 외교 수장이 함께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만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바꾸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할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 하더라도 그 날짜를 못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제 그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으로 동석하기는 어렵게 됐다. 절차. 아니요. 그건 더 봐야 돼. 아직은 날짜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야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인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당이 극적인 어떤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이 장관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가 이제 그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예를 들어서 채택이 불발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날을 지정하고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뭐 이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재청구 없이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있죠. 그거는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네. 않지만은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지금 왜 그 일부 야당들이 전술을 잘못 짜고 있냐면은 지금 미뤄졌던 국무위원들의 속속 이렇게 1진, 2진, 3진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많이 발표되면은 앞에 3명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중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 3명 중에서 제가 볼 때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정권 하에서의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네. 역대 국무위원급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 치고는 A급에 속해요. 특 A급이죠. 뭐 그냥 A급 뭐 결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면 A급이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B 내지 B 플러스급이에요. 근데 이제 3명이다 보니까 제일 그 순서로 보면 제일 못한 게 B 플러스니까 이거 B 플러스 끌어내리자라는 건데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 문제가 이게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교회담에서 새로운 외교부 장관과 갈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등이 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합의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옛 장관을 새 정권 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참 잘하고 있다 이거죠. 예. 실제 그 대표님의 분석이 맞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이제 의혹 보도들이 있었을 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사 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높았다가 후보 임명 후보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두 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론이 야당이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어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전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민의의 전당에서는 민의가 이겨야죠. 민의가 반영돼야 되는 거고 당들끼리 의견이 다르면은 민의를 쫓아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추가로 발표된 국무위원들 보면 그 중에서 이분은 논란이 좀 되겠다 이런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우리가 상황을 목격하는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걸린 적은 없는데. 근데 아마 본인의 성격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먼저 하고 그래서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지 않을까. 지적받지 않았는데 자백하는. 그러면 이제 정무위원 중에도 사실은 나도 안 걸렸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겠죠. 실제 음주운전을 걸렸던 적이 있는 노동부 장관 후보.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는 그거 하나가 이제 미리 나온 부분인데 다른 사안들이 어떻게 검열이 될지는 더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 중에 눈에 띄는 분 없습니까, 혹시? 이 후보는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이 후보는 이제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겠다거나 보시기에. 오랜 구력으로 가능하게. 아마도 이제 일부 야당들이 표적으로 삼는 직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라거나. 그렇죠.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랬듯이 그런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어떤 정치 성향상으로는 양쪽을 다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중도적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노선상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아마 다른 분이었으면 노선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노조 출신이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지금 검찰 개혁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퍼런 칼을 들고 누가 또 오지 않나 이렇게 곤두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나를 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온화한 성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고시 출신이죠. 마치 강경화 후보가 외무고시 출신이듯이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이제 기득권층의 어떤 본능적 거부감. 기득권 수호의 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 출신들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때 시비를 걸더라도 결국은 다 통과되잖아요. 이때까지. 불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칙은 깨지를 전까지의 법칙이니까 두고는 봐야죠. 그런데 지금 지명된 분들 자체가 워낙에 평소에 원만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정평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도종환 후보에 대해서 논란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 역사라느니. 그 부분은 아마 후보가 아무래도 그걸 다루고 있는 부서의 어떤 수장으로 지금 내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의당도 차기 당대표.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곧 바른정당도 들어가고. 정의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 들어가는데 나가십니까, 혹시? 저는 제가 원내대표 맡은 게 그거 안 나간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정의당도 좀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의지는 과거도 쭉 있었습니다만. 심상정, 노회찬 이외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사실 저희들 인물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당에서는 키우려고 그러는데 선거 나가서는 떨어지면은 이게 크다 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솔직히 정의당에서 심상정 노회찬 외에 지역구 나가서 당선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선될 만했는데 안 된 거죠. 뭐. 그래서 좀 키워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네.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저희 앞에 당이 야당 중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그래서 근데 자유한국당과 같은 시기에 저희가 당대표 선거를 하거든요. 인물들이 지금 그러면 의원들 중에 나오나요? 아니면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또 의원 아닌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누구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제가 다음 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이제 두 분, 상징하는 두 분은 안 나오시는 거죠? 야당 중에 야만적이지 않은 야당. 그 야만적인 당이 야당으로도 불리우는데 이제 유일하게 야만적이지 않은 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그럼 저희 코너인 코너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이 저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예. 정의당 대표 후보들 불러가지고 청문회 예. 한번 할까요? 뭐 그래도 됩니다. 대표 안 나가시니까. 예. 자, 기대해 주시고요. 코너는 저희가 뭔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일단은 국회가 21일까지 예. 오늘부터 13일부터 21일까지 휴회 결정을 어저께 내렸어요. 예. 그래서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고 22일 날 아마 열리게 될 이것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 빠르면 22일 날 열리게 되고 늦어도 26일 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어요. 예. 두 날 중에 하루에 김수 재판관 이제 이 동의안이 예. 상정이 돼야 되고 상정이 안 되면은 이제 그 계속 연기되거나 예.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예.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의장이 집권 상정을 하거나 예.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에 이제 봉착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인준투표를 갖다 하려는 또는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도 그게 동의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저는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수 그 헌재 소장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여러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낙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단히 어렵다고 보신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지는 국민당까지 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 인사를 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실제로 강경화 후보 물론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쯤 가면은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이제 홍준표 대 X의 그 싸움. 예. 그게 당대표 선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일에 지금도 그렇지만 더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절차적으로 보자면 강경화 후보나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채택이 되려고 날을 하나 지정해서 다시 지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안 되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임명을 그냥. 네. 예. 근데 그런 절차를 따져보면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후보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예, 그때까지는 이제 윤명세 장관이 예.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을 갖다가 특별하지 사임해가지고 예. 뭐 차관이 대리하지 않는 한 그 구정권의 그 마지막 장관 윤명세 장관과 함께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은 그럴 경우에는 예. 그리고 뭐 아니라. 이왕이면은 새 정권의 그 첫 미국 순방이기 때문에 새 외교 수장이 함께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만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바꾸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할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 하더라도 그 날짜를 못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으로 동석하기는 어렵게 됐다. 절차. 아니요. 그건 더 봐야 돼. 아직은 날짜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야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인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당이
극적인 어떤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이 장관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제 그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예를 들어서 채택이 불발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날을 지정하고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뭐 이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재청구 없이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있죠. 그거는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네. 않지만은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지금 왜 일부 야당들이 전술을 잘못 짜고 있냐면은 지금 미뤄졌던 국무위원들의 속속 이렇게 1진, 2진, 3진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직접 와서 연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라는 그런 게 뭐 마음으로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뭐 노력이기도 하고요. 네. 보라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국회가 이렇게 되면 공이 국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땐 좀 계산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인사 문제는 OX거든요. 중간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 예. 내용에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통과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도 이렇게 주장하고서 일부 반영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통으로다가 아예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예. 시민을 하다가 막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야당들이 여당하고 같이 합의를 하니까 기습 합의다. 예.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 놓고 예정된 수업이 진행되니까 기습 수업이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안 간 거죠 일부러. 기습 합의했다고. 나 좀 화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 화를 입는 거는 본인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만 나오면 코너 제목이 문자로 쇄도해요. 오늘 새로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노르가즘이라고. 예. 아침에 듣기에는 좀 그러하네요. 네, 노르가즘. 괜찮습니다. 노래찬의 노르가즘. 야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려면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 추경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거나 추경 예산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불참했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정당을 갖다가 다른 당을 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정당을 해산해야죠. 네. 그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이에요. 원래 전략은 본인들이 안 가놓고 자기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뭐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안 먹히지만 목적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피해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야 되는데 진짜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해자라 그러는 거죠. 새로운 어딘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코너를 하게 되면. 미리 생각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죠. 국어에 대한 얘기. 우리말 올바로 쓰기 뭐 이런 거죠. 우리말 올바로 쓰기. 이제 이 추경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문제 삼은 한 사람 여기서는 아마도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 정도는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힘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는 정부가 추경이 급하니까 예.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장관 하나는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생각해서 추경도 대단히 이제 이게 많이 발표되면은 앞에 3명만 했기 때문에 예. 이게 그중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 3명 중에서 제가 볼 때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정권 하에서의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예. 역대 국무위원급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 치고는 A급에 속해요. 특 A급이죠. 뭐 그냥 A급 예. 결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면 A급이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B 내지 B 플러스급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3명이다 보니까 제일 순서로 보면 제일 못한 게 B 플러스니까 이거 B 플러스 끌어내리자라는 건데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 문제가 이게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교회담에서 새로운 외교부 장관과 갈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등이 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잘 됐다고 생각하는 옛 장관을 예. 새 정권, 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참 잘하고 있다. 이거죠. 예. 실제 대표님의 분석이 맞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이제 의혹 보도들이 있었을 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사 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높았다가 후보 임명, 후보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두 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여론이 야당이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어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전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민의의 전당에서는 민의가 이겨야죠. 민의가 반영돼야 되는 거고 당들끼리 의견이 다르면은 민의를 쫓아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추가로 발표된 국무위원들 보면 그 중에서 이분은 논란이 좀 되겠다 이런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우리가 상황을 목격하는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실이 없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걸린 적은 없는데. 예. 예. 근데 아마 본인의 성격상 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하. 그런 일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먼저 하고 예. 그래서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지 않을까. 지적받지 않았는데 자백하는. 예. 예. 그러면 이제 정무위원 중에도 사실은 나도 안 걸렸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겠죠. 실제 음주운전을 걸렸던 적이 있는 노동부 장관 후보. 예. 예.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글쎄요, 지금 이제는 그거 하나가 이제 미리 나온 부분인데 다른 사안들이 어떻게 검열이 될지는 더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 중에 눈에 띄는 분 없습니까, 혹시? 이 후보는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이 후보는 이제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겠다거나 보시기에. 글쎄요. 오랜 구력으로 가능하게. 아마도 이제 일부 야당들이 표적으로 삼는 직책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라거나. 그렇죠.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거나.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랬듯이. 예. 그런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어떤 정치 성향상으로는 양쪽을 다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중도적이라고나 할까. 예. 그래서 노선상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아마 다른 분이었으면 노선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코너 제목은 없지만 항상 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제 머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아닙니까?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고.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 근데 그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하죠. 제 용모는 20대는 정말 출중했습니다. 개선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죠. 제가 대표님을 안지 오래돼가지고, 예, 변천사를 아시는 분의 말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 훨씬 나았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뭐랄까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20년 동안. 이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일관성. 용모 일관성. 자, 국정이 아니죠.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대개 이제 시정연설은 그 다음에 본 예산을 그렇죠. 예.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상정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인데 추경 예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다가 한 달 사이에 2번 온 셈이죠. 제스처, 그러니까 물론 협치라는 시대적인 키워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실제 대통령이 국회를 매우 존중하겠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제스처 커요 아주 지금. 네, 그런 게 크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그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입지를 줄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어제도 뭐 끝나고 나가면서 보통 보면은 도도하게 곁눈질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양쪽에 자기 쪽 당, 여당 의원들 악수만 하고 가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날 이렇게 오지 않았던 차담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 스킨십이죠.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니까. 거의 뭐 F킬러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F킬러를 발견한 모기.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네. 성토하는 글들도 있던데 사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입장할 때는 서 있었지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도 어떤 의원이 묻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올 때도 우리 일어서지 않았나 물론 그렇죠. 박수는 안 쳤지만은 그래서 일어서는 것 자체는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다. 당연히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또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 민주당도 입장할 때는 일어섰었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있다면 제 저는 기억으로. 일어섰어요. 그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어요. 예, 퇴장할 때도 일어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그냥 가운데 여당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어제는 이제 여기저기 막 다 휘저었죠. 휘저고 달면서 야당 대표도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막 악수하러 가고 원래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악수하니까 곤란하죠 이거.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곤란하게 만들었고 PPT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부분도 이제 PPT가 더 설득력이 깐깐하게 이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추경을 갖다가 지금 사실 돈이 세금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한 10조 정도가 더 거쳤어요. 세금을 더 걷었다는 게 아니라 거쳐진 세금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어디다 쓸 것인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가외돈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돈을 좋은 데 쓰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어떤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추경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에요. 예. 인사는 인사대로 가는 거고 추경은 추경대로 가는 요 맥락을 일단 청와대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꺼내고 시정연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들도 잘못 짚었어요. 언론들도 이걸 갖다 연계하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공식을 갖다가 과거에 타당하지 그랬으니까요. 않는 공식을 예.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읍소할 것이다. 네. 추경 예산을 위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읍소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추경은 추경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도무문이죠. 이게 정당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 밀고 갈 것이다. 그 인사 문제가 그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인사 문제에서 시간은 누구 편인가? 제가 볼 땐 정부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시간은 가면 갈수록 이건 계속 반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임명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때는 이미 정부 조직법이라가 추경은 다 통과된 상태일 테니까. 목적 한반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산을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정부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 걸렸다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흔한 일반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졌는지 물에 빠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죠. 아 참네. 어떤 사안이든 이렇게 도마에 올라오면 착착착착 요리가 돼가지고 순서대로 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는 지정한 날짜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일 내에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강경화 후보도 이틀 남았는데 뭐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보자면 이 두 후보가 큰 문제가 없으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불똥이 이 헌재 소장 후보자한테 가서 이분이 통과 못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표결로 가면? 지금 표결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네. 김희수 이 현재 소장 내정자는 네.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김희수 현재 소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강경화 후보보다는 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낙마 요구가 낙마시키는 요구가 안 들어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또 김희수 현재 소장을 갖다가 부결시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렇긴 한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강경화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김희수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인데. 근데 그 논리가 국민들 눈에는 그런 애가 자기 부모한테 청바지 안 사주면 나 자해하겠다. 청바지 안 사준 데 대한 불만은 있을지. 청바지 안 사주면 벗고 다니겠다. 이런 정도죠. 예? 그냥 칼로다가 이렇게 배를 찌른다거나 지금 이러고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인 거죠. 김인수 헌재 소장 어쨌든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인수 헌재 소장도 표결에서는 통과될 거라고